있다는 사람입니다. 저는 들었는데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2시 50분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 보고를 드렸고 2시 50분에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이 예, 상황이 예. 심각하다는 거를. 예, 예, 예. 2시 57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다시 또 질책을 하시는 전화가 옵니다. 그럼 예. 그래서 3시에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지시를 합니다. 3시 반이면 대통령이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됐는데 5시 15분에 도착했다는 거죠. 2시간 15분이나 걸렸다는 거죠.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그 당시에 무슨 미용하는 사람이 드나들고 그런 건 정말 몰랐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침대의 매트리스를 바꿔달라.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전자레인지를 설치해서 대통령께서 혼자 식사를 준비해서 드셨다.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객실에 조명등 2개와 스크린 형태의 장막을 설치했다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에 옷은 대낮처럼 밝아야 하며 대통령이 거울 보는 것의 뒤편에 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네, 정리해서 봤습니다만 2시간 15분의 진실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올림머리를 했고 혼자 점심 저녁을 먹었다. 이건 이제 증언으로 나온 바 있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조리장하고 이제 미용사 이제 올림머리 점심 저녁이라는 건 이제 12시하고 6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후 한 2시 57분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숫자, 구조된 숫자 이런 거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이럴 때였다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된다고 치면 자, 그럼 이제 3시에 내가 중대본에 5분 거리고 네. 자, 그렇다면 그 2시간 15분 동안에 뭘 했느냐? 근데 청와대에서는 20분 동안 올림머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로 90분간 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 오후 한 3시 22분에 미용사가 들어가서 4시 37분에 나온 거로 돼 있죠. 75분 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75분 중에서 과연 20분간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20분간 네. 그때 혹시 또 메이크업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가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못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중간중간 빈 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그럼 대통령은 뭐 했느냐? 네. 만약에 그 시간에라도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이 중계하는 TV를 보고 있었다면 적어도 5시 15분에 중대본을 방문해서 그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었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까? 하는 얘기는 안 했을 것 아닌가 하는 네. 이런 의문. 네. 그런 의문에 관해서 청와대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는 명확한 답변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변호사님, 첫 서면 보고가 들어갔다고 한 게 오전 10시였어요. 그 뒤로는 미용팀, 네. 두 사람의 원장과 그 보조 예. 미용사만 대면을 한 셈이 되는데, 자, 또 다른 외부인이 드나들었을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이라든가 이런 의사들이 불러 나온 게 혹시 그 시간에 그 중간중간의 시간에 뭔가 시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일간이 이제 프로포폴을 맞고 잤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의혹에 맞춰서 그 시술이나 아니면 프로포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증인들한테 질문을 쏟아부었었죠, 청문회 때. 네. 그런데 이제 김영재 원장이 그 의사가 좀 이상한 게 현장 조사에도 갔지만
뭐 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뭐 136차례에 걸쳐서 시술을 했고, 네. 근데 그 시술 때마다 프로폴폴이 나아졌다. 거의. 예. 예. 그러니까 이 김영재 원장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럼 그게 세월호 당일날에 7시간에 김영재 행적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보면 김영재 원장이 뭔가 개인적인 자기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7시간의 의혹이 커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청와대 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김영재 원장이 개인의 비리는 비리인 거고 지금 뭐 청문회에서 시간이 거의 모든 거를 세월호 당일날 시술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김영재 원장이 저는 개인적인 불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실직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요. 네네. 지금 원장님. 김영재 원장이 아침 9시 때가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9시 때가. 근데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내려버리면은 문고리 4인방도 안 만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영재 원장이 9시쯤에 청와대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용사도 들어가 있었어야 되죠. 그렇죠. 미용사도 다 하고 준비하고 해야 이게 대통령이 외부인을 만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한 오후에 2시간 또 들어서 미용사가 오전에도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이 부분도 경호실 일지에서 좀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배린 기자. 네. 저희 채널A가 또 단독으로 보도해서 소개한 내용이 이 정모 원장 서울 청담동의 개인 미용사잖아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돼 있고 네. 가결이 돼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아침 출근을 하더라. 이 사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경기 성남에 있는 이 정 원장의 자택에서 청와대로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이 된 건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이 지금 이 헌재 탄핵 뿐만 아니라 특검의 수사까지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한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주변 사람들 중에 그 같은 그 정황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진술이 지금 굉장히 국민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고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사람들과 입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이 정 원장과 이 탄핵 심판, 탄핵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혹시 입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는 저 올림머리를 탄핵 가결 이후에 저 때 했을 때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때 말을 맞췄으면 이미 뭐 그 전에 증인 신청이 됐었기 때문에 원장이 이미 먼저 뭐 말을 맞췄을 거다. 이제 그 당일 그 새벽에 지금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저거는 아마 변호사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 16일까지 답변서 네. 제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을 만나려는 의도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뭘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4월 16일 날 행적에 대해서 말해줄 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청와대가 그럼 이 미용사에 대해서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처신으로서는 저는 발랐다고 봅니다. 바른 네. 처신이었다고 봅니다.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최 편집장님. 문제는 그 시간, 7시간에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하는데 미용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의 국민적 분노가 지금 아주 폭발하는 지경이고 또 하나는 탄핵 심판에서 2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결국은 굉장히 복잡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인데 사실 세월호 7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말한 게 뭐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서 구조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구조를 다만 지휘하고 관리할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 법적인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거기에 가서 뭐 구조를 못했다든가 구조를 뭐 방기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아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과연 그게 헌법 위반이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하고 아마 이쪽에 이제 탄핵 심판을 청구한 사람들하고 굉장한 정도의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냐 헌법 위반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률 논리가 지금 대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서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걸 다투면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에서 세월호 7시간 물론 야당의 지지자들 때문에 이제 넣은 거죠.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렇게 넣긴 했지만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리를 단기간에 좀 하도록 하려면 네. 좀 뺐어야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님 견해가 예. 또.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한 이유가 뭐예요? 빨리 저 대통령직에서 나가라는, 그러니까 파면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탄핵 심판이라는 게 애초에 목적이 파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국 혼란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이제 좀 그 어떤 로드맵을 보면서 가지면서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 그게 탄핵소추의 본 뜻이었는데 네. 지금 국회에서의 지난 그 탄핵소추 발의안에서 보면은 그런 거보다는 좀 대통령한테 많은 죄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도가 더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세월호 4월 16일 같은 경우에 헌법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의무의 범위서부터가 우선은 애매한 거예요. 여기에 똑 떨어지는 뭐 무슨 저기 어떤 네. 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서면 보고 받고 원론적인 지시만 했다. 그 외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능의 문제하고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혀 다른데 이걸 굳이 넣어서 이렇게 심판 심리를 길게 한 거는 정말 저는 야당의 자충수, 야당의 정치적인 노림수만 있었던 소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공백이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우선 그 퍼즐이 맞춰질 수 있고 또 헌재 심리도 중요하다 이런 건데 영국인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여러 기행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단체장 시절의 일화를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인천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쉬어야 되니까 시장실을 빌려달라 그래서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시장실 빌려드리는데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서 왔어요. 미리. 변기를 뜯어가더라고, 변기를. 근데 깜짝 놀라서 왜 변기를 뜯어가냐. 내가 쓰던 변기를 못 쓴다 이거지. 뜯어가고 새 변기를 설치를 했어요. 소독하고 닦든지 뭐 깔개 같은 거 가져와 하면 될 텐데 그걸 변기까지 그 뜯어갈 사안인가 싶었는데 그 예산 낭비잖아 어떤 면에서. 자, 이 부분은 영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좀 유별난 요구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떤 의혹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개인의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벽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혼자 한 번 쓰는 거 다시 못 쓰고 뭐 문고리 다른 사람이 잡은 문고리는 절대 안 잡고 뭐 그런 어떤 결벽증 또 뭐 강박증이라고 하냐 심리적으로 뭐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일부 얘기가 나왔던 대통령 어떤 그 좀 나이 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는 면역력 저하 뭐 관련된 그런 것들에 우신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그렇죠.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염의 우려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변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꼭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걸 그걸 한국에서 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에 출장 갈 때. 공수해 갔다 그러죠? 예,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그리고 이제 변기는 물론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대통령께서 어떤 말 못할 지금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수사 문제를 떠나서 또 의혹이에요. 아니 의혹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상관없는 의혹이죠. 네. 저거는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신기능 저하증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신기능 저하증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게 호르몬 같은 거를 그 보충을 하면 좀 그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호르몬을 보충하면 또 문제는 그 살이 찐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제 그런 점을 좀 염려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설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변기 그게 이제 면역력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요 샤워 꼭지도요. 거기에서 이 세균으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건 설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